안녕하세요. 포근한병원 치료실장 황신필입니다. 뇌졸중 후에 재활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팔 움직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십니다. 특히 팔을 들어 올릴 때 어깨를 이렇게 으쓱 들어 올리거나 팔이 옆으로 벌어지면서 안쪽으로 말리고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이런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것은 팔과 손목에 힘이 없어서 생기기도 하지만 꼭 그것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에는 뇌 손상 이후 나타나는 신경학적 그리고 기능해부학적 원인이 있는데요. 오늘 이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올바른 재활 방법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팔이 정상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 팔 움직임은 어깨뼈 즉 날개뼈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깨뼈는 팔 움직임의 기초와 같습니다. 이 기초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제때 움직여줘야 그 위에 있는 팔뼈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가들은 어깨팔 리듬, 스카플로 휴모랄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팔을 끝까지 들어 올릴 때 윗팔뼈와 날개뼈는 약 2대1 비율로 함께 움직입니다. 팔이 2도 올라갈 때 어깨뼈는 1도 위쪽으로 회전하여서 길을 열어주는 정교한 협력 작용입니다. 이 리듬이 있어야만 관절끼리 부딪히지 않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뇌졸중으로 우리 뇌의 운동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 손상되면 이 정교한 움직임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절하는 방식에 두 가지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첫째, 신경학적 문제입니다. 즉, 협응 운동 패턴의 등장입니다. 건강한 뇌는 수많은 근육들을 하나하나 따로 또 같이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걸 선택적 운동 조절 능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뇌세포가 손상되면 이 섬세한 근육 사용 능력을 잃어버리고 일종의 비상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마치 여러 근육이 하나로 묶여버린 것처럼 팔을 조금만 움직이려고 해도 관련된 모든 근육들이 한 번에 원시적인 패턴으로 수축해버립니다. 이것을 협응 운동 패턴, 즉 시너지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팔을 들어 올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굴곡 시너지 패턴입니다. 이는 어깨뼈는 뒤로 당겨지고 어깨 관절은 옆으로 벌어지고 안쪽으로 돌아가며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이런 굴곡 패턴 때문에 팔을 앞으로 똑바로 뻗고 싶어도 자꾸만 옆으로 벌어지고 구부러지는 것입니다. 둘째, 기능해부학적 문제로 보상작용, 컴펜세이션의 함정입니다. 시너지 패턴에 갇혀 올바른 근육을 쓰지 못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팔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 다른 근육들을 빌려 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상작용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어깨를 들어 올리는 위등 세모근, 어퍼 트라페지우스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날개뼈를 위 상방으로 돌려주며 팔의 길을 열어줘야 할 앞톱니근, 세레투스 엔테리어 근육이 약해져 있으니 대신 목과 연결된 근육으로 어깨 전체를 통째로 들어 올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 보상작용은 당장 팔을 조금 움직이게 해줄지는 몰라도 어깨 관절의 좁은 공간에서 뼈와 힘줄이 부딪히는 어깨 충돌 증후군을 유발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고 결국 영구적인 관절 손상과 잘못된 움직임 패턴을 더욱 고착시키는 악순환을 낳게 됩니다. 자, 그럼 이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재활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나쁜 시너지 패턴과 보상작용을 억제하고 뇌의 올바른 움직임 순서를 다시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잠자고 있는 날개뼈 깨우기입니다. 먼저 뇌가 날개뼈의 존재와 움직임을 다시 인지하도록 해야 됩니다. 팔은 힘을 빼고 오직 날개뼈만 움직이는데 집중합니다. 첫 번째 운동으로 날개뼈 내밀기 모으기입니다. 편안하게 앉아 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이 상태에서 날개뼈를 앞으로 쭉 내밀고 다시 등 뒤로 서로 모아줍니다. 팔꿈치는 편 상태를 유지하고 어깨가 이렇게 으쓱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각 5초 유지, 10회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으로
날개뼈 올리기 내리기입니다. 날개뼈를 귀 쪽으로 으쓱 올렸다가 다시 최대한 아래로 내리기입니다. 이때 날개뼈는 귀 뒤쪽이 아니라 코 쪽으로 올린다 생각하시고 올리시면 됩니다. 천천히 올렸다가 최대한 내리기를 10회 반복합니다. 2단계로 나쁜 패턴을 억제하고 핵심 근육 깨우기입니다. 이제 잘못된 패턴을 억제하고 올바른 움직임을 만드는 핵심 근육을 활성화시킬 차례입니다. 세 번째 운동으로 테이블 위에서 체중 지지하기입니다. 테이블 앞에 앉아 팔꿈치를 최대한 펴서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팔꿈치를 구부리려는 굴곡 시너지를 억제하는 동작입니다. 이 상태에서 몸을 앞으로 살짝 기울여서 체중을 실어주면 어깨뼈 안정화 근육이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이 동작을 30초 유지 5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운동입니다. 벽밀기입니다. 뇌졸중으로 인한 마비로 근육이 약해져 있거나 경직이 있는 분들은 벽을 밀 수 없으니 이전과 같은 자세에서 테이블을 미는 동작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양손을 테이블 모서리에 위치하게 하고 팔꿈치를 편 상태에서 등 뒤 날개뼈를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밀어내듯이 테이블을 밀어줍니다. 보상작용으로 주로 쓰이는 위등 세모근을 억제하고 날개뼈를 안정화시키는 핵심 근육인 앞톱니금, 세레티스 엔테리어 근육을 훈련하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자, 그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날개뼈가 앞쪽으로 이동하도록 팔을 뻗어서 밀어주시고 천천히 힘을 빼서 날개뼈가 다시 모아주도록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3단계 올바른 순서로 함께 움직이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깨어난 날개뼈와 팔의 올바른 협력 움직임을 다시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운동 테이블 슬라이드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테이블 위에 수건을 깔고 마비측 팔을 올립니다. 반대 손으로 손목을 잡고 몸을 숙이면서 팔을 앞으로 천천히 밀어줍니다. 어깨가 아닌 날개뼈가 미끄러지며 움직이는 느낌에 집중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10회 반복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운동입니다. 막대 잡고 들어 올리기입니다. 막대를 양손으로 잡고 하셔도 되고 잡는 힘이 약한 경우에는 건강한 쪽 팔로 이렇게 잡아주셔도 됩니다. 건강한 팔로 약한 팔을 리드하며 천천히 팔을 들어 올립니다. 이때 어깨를 이렇게 으쓱하는 대신 날개뼈가 위로 회전하면서 길을 열어준다 생각하면서 앞으로 밀듯이 들어 올립니다. 이때도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반동 없이 천천히 10회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잡고 잘못된 자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린다든지 이렇게 상체를 뒤로 올리는 건 이제 나쁜 운동이고. 오늘 내용의 핵심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뇌졸중 후 팔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은 시너지 패턴과 보상작용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재활 순서는 첫째, 날개뼈의 움직임을 인지하고 둘째, 나쁜 패턴을 억제하며 핵심 근육을 활성화하고 셋째, 날개뼈와 팔이 함께 움직이는 올바른 순서를 반복 훈련하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운동은 단순한 근력 운동이 아니라 뇌의 올바른 움직임을 입력하는 신경재활 훈련법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세로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